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 결혼 20년 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얼마 전 남편과 아이들 빼고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왔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며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에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다지 반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도 다들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도 연애를 어느 정도 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크게 걸리는 건 없었지만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이 바로 아주버님이셨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고학력자의 능력도 좋았어요. 그만큼 콧대도 높아 볼 때마다 잘난 척이 장난 아니었죠. 야, 너는 요즘 얼마나 버냐?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니까 이제는 좀 후회되지? 이 형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재수 씨는 얘 콕딱지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림해요? 뭐 외식이나 제대로 해요? 아유, 난 재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지. 아니에요. 남편 월급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 정도면 근무 여건도 좋고 매일마다 월급도 올려주고 있는데 더 좋죠. 주변에서는 남편 회사 정도면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난리예요. 출퇴근 시간도 좋고 야근도 많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더 좋죠. 에이, 그래도 재수 씨 돈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새 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난 싱글이니까 따로 들어가는 돈도 없고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고 솔직히 홍석이 월급으로는 혼자서 살아도 빠듯하죠. 안 그러냐? 넌 언제 외제차 한번 몰아볼래? 이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생각해봐. 너무 월급이 적잖냐? 아, 됐어. 난 지금 회사가 좋아. 형은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매일 야근에 회식에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도 많고 바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축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형처럼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걱정하지 말고 형이나 잘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은 형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자기 잘난 걸 말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 쪽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 없이 결혼을 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에게도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도 하셨죠. 재수씨, 주변에는 좀 괜찮은 여자 없어요? 내 주변에는 거의 결혼도 다 하고 주변에 아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제 능력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어디 없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남편이 전에 소개 한번 시켜줬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타입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해서 제 주변도 거의 결혼은 해서 없고 주변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버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얼굴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몸매 관리는 자기 관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겠죠? 키는 2세 생각해야 되니까 한 170은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성격이 중요한데, 고분고분 제 말 따라줄 사람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형, 그런 조건이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형이 180도 안 되면서 무슨 170 넘는 여자를 만난다고? 형이나 몸 관리하고서나 말해. 내가 말했지? 형은 죽어도 결혼 못할 거라고.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저렇게 글러먹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여자가 형이 하는 얘기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이나 하겠어?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런 조건 들으면 정부터 떨어지지. 왜? 이게 뭐 어때서? 나 진짜 기준 낮은 건데. 내가 무슨 연예인급 얼굴을 원한 것도 아니고 쭉쭉빵빵 그런 몸매를 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몸매 관리 잘 된 여자, 거기다가 성격까지 고분고분한 착한 여자 찾는 건데 이 정도면 쉽지 않아? 솔직히 나 정도 능력 갖고 있는 남자면 줄을 설 텐데 내가 좀 늦게 찾는 거긴 하지. 난 내 급에서 한참 눈 낮췄다고. 아주버님에게 원하는 여성상을 듣고선 전 절대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여자를 원했는데 시댁에서도 진짜 독불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뭐든 자기 맘대로 했었죠. 시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요즘 좀 심하긴 하지? 늦게 사춘기 와서 그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거든. 집에 오면 엄마가 떡하니 옆에 앉아서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제대로 나가놓은 적이 없었어. 부모님이 유난히시긴 했지. 그 덕에 나는 좀 방치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잘 따르다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야. 진짜 싫어서 안 보는 사람은 봤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야 집 사서 나가신 거라며. 그러면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신 적도 없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저러시는 게 나로서는 좀... 나도 심하다곤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어.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말이라고 듣겠어? 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 아빠도 속상하다고 나한테나 털어놓지. 형한테 뭐라고는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이젠 나도 포기야. 당신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슬슬 집에 가는 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가족들이야 원래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점점 아주버님 하는 행동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겠어. 다 엄마랑 아빠가 자초한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형이랑 얘기해봐라. 이러면 뭐하냐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생 말을 듣겠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처음부터 엇나갔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을 풀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주버님은 어릴 적 과도한 교육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엇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나 본인이 승승장구 잘 풀리면서 쌓여있던 분노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걸로 푸는 듯 했죠. 매번 볼 때마다 심한 잘난 척에 무시를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시부모님 중에서 누구 하나 화를 내시거나 불편한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시부모님께 잘하길 원하셨어요. 재수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집에 가요? 나야 독립해가지고 자주 못 가지만 원래 며느리가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젊었을 때는 우리 업고 안고 해서 일주일에 3일은 갔던 거 같은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한 번은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죠? 형이나 결혼하고 그런 소리를 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도 집에 잘 안 가면서 자식도 안 가는데 무슨 며느리가 매주 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엄마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형이나 시간 내서 집에나 가.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전화는 좀 해? 전화도 안 하잖아. 형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한테 하라 말아요. 야, 나는 결혼을 안 했잖아. 내가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좀 더 살갑게 가서 있으면 엄마 아빠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런 집안이라니까. 아들들보다는 며느리가 가서 챙기고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요, 재수씨? 그게 뭐가 맞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쉬는 날 2번뿐인데 그중 하루를 가서 있으라고? 형이나 좀 그래봐.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형은 그중에 10,000원이라도 우리 집에 가져다 주기를 해 뭐래?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니들이 결혼했으니 내 몫까지 해야지. 나는 싱글이잖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알아서 잘한다니까. 니들이 먼저 결혼했으니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자꾸 나서? 집안 장남이 얘기하면 넌 조용히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재수 씨한테 말했지? 아주버님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어 뭐라도 주문해 먹자고 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며 무조건 집밥을 해 놓으라고도 했었죠. 심지어 도 넘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 적도 있었어요. 재수씨, 혹시 나보다 아이 일찍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결혼이야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애는 원래 첫째가 먼저 낳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피임은 하고 있어요? 그거 꼬박꼬박 잘해야 하는 거 알죠? 어쨌든 이런 건 여자가 챙겨야 하는 거니까. 네? 피임이요? 아, 그런 걸 아주버님한테까지 상의를 해야 하나요? 저희 아직 아이 계획은 없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버님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이세 생각해가지고
20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0대들이 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개념 있고 남편 잘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딱 좋은데 요즘 여자들은 워낙 재고 따지는 게 많으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은 없네요. 재수 씨 주변에는 20대 좀 개념 있는 여자 없어요? 20대요? 아주버님, 지금 40대 다 되어가는데 20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시지 않아요? 차라리 30대 또래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친구분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30대요? 에이, 그러면 노산이에요. 저야 건강하지만 여자가 30대면 노산이죠 뭐. 결혼을 늦게 해도 제가 조급하지 않았던 게 전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도 만날 자신 있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네요. 그나저나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들 일 쉰다던데 재수 씨도 그래서 일 쉬고 있는 건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결국 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10년이 지나 40대가 되어서야 조급했는지 콧대가 그나마 조금 꺾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자 쪽에서 아무도 아주버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죄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재수 씨,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인가? 재수 씨 잘 아는 사람 중에 미혼이었던 여자분 있었잖아요. 아, 왜? 그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던 그분. 그분 혹시 지금 결혼했어요? 그때 한번 만나고 나서 결혼 생각 당장 없는 것 같아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싱글이면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해서요. 아니, 전에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 그분 결혼했죠. 벌써 거의 10년 됐는데. 왜요? 그때 아주버님이 거절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셨어요. 연락처는 안 바뀌셨을 건데 아마 결혼하셔서 연락 안 받으셨나 보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만났던 그 여자분은요? 아예 안 낳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싱글 아니에요? 연락처도 바뀐 것 같던데. 아, 그분 해외로 이민 가셨어요. 해외에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요? 아주버님 그분들 다 아주버님 또래라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주버님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말해주신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해가지고요. 찾다 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찾기도 귀찮고 뭐 제가 능력이 되니까 여자 능력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다하다 소개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이미 본인이 퇴짜를 놓았었던 아주 오래전 소개녀들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러게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나 웃었지만 이미 떠나간 배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도 머리가 아팠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또 하나 고민거리가 되었던 게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절절매면서 남편 가족에게는 바라는 것도 정말 많으셨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죠. 너희 다음 주에 뭐하니? 다음 주에 오랜만에 사촌들이랑 만나서 밥 좀 먹자. 이번에 아버지 형제들 다 오기로 했거든? 니들도 참석해. 와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둘째 너는 와서 음식 좀 나랑 같이 차리자.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후 반차 내고 와.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면 되겠네. 엄마, 우리가 거길 왜 참석을 해? 저번 달에 이미 가족 행사 있어서 얼굴 봤고, 이번에 아빠 형제들만 모이는 거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와이프는 뭐? 반차를 내? 무슨 회사가 장난이야? 아, 그리고 이럴 때마다 형은 한 번도 안 부르더라? 왜 형은 한 번도 안 부르고 우리만 부르는 건데? 형도 같이 오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행사 때도 형은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네 형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결혼했고 결혼은 안 한 애를 어떻게 부르니? 원래 며느리라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누가 너 보고 반찬 내고 오래? 다이야, 알았지? 반찬 내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어라. 내가 장은 다 보고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보조만 하면 돼. 힘들 거 하나 없어. 여기 오는 게 힘들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을 했거니와 형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든 다 안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이럴 때마다 다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다이를 이런 대접해? 다음부터 행사 절대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아주버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연하게 아주버님이 아닌 저희가 본인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부모님 태도에 전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들어왔네. 오느라 피곤하지 않았니? 여기까지 피곤하게 오지 말고 전화만 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바쁘면 어쩌나 해서 전화를 못했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와야죠. 아마 앞으로는 제가 바빠서 직접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온 거예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일이 근데 바빠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오늘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괜찮아. 그런 일 있으면 얼른 가봐야지. 여기는 나랑 둘째가 같이 지우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역시 집에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교양 있고 고급스러워지네. 딱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나. 그렇지, 엄마.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왔지? 와이프가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인사는 직접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같이 왔어. 이렇게 생각도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일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가지고 인사도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쁠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둘째야, 뭐하니? 얼른 밥상 차려야지. 형님 바쁘다고 하니까 얼른 차려라.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 가득 덜어가지고 오고,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형님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처음이니 어색하니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부모님 편애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항상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만 챙기기 바빴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은 항상 남편과 저의 몫이었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와이프도 손님이야. 아무리 형수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곤 하지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왜 나랑 와이프만 차리고 있는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던지. 물은 그리고 직접 떠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은 왜 죄다 형이랑 형수님 앞에만 두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넌 또 왜 그래? 밥상머리 앞에서 예의 없게. 그리고 네 형수는 결혼한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니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둘째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니들처럼 생각이 깊으면 이런 소리 밥상머리 앞에서는 안 하는 건데. 어머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에서도 막내는 좀 생각 없고 철없고 그래요.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잘 보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저희가 참아야죠 뭐. 그나저나 이거 음식 맛있는데 저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동서, 이거 나 통에다가 좀 담아줘. 아, 좀 안 흘리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담아줄래? 저번에 보니까 다 샜더라고. 아유, 그랬니? 둘째야, 너는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못하고 칠칠맞게 흘리게 했어. 오늘은 2중 3중으로 꼭꼭 삼해서 싸줘라. 그리고 냉장고에 한우 있지? 그거 형님 내 거니까 가서 차에다 갖다 두고 와. 그네야, 차키 어디 있니? 작은 애 보고 가서 차에 가져다 두라고 하자.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대놓고 뭐라고 해도 철없이 하는 아들 말로 취급을 했죠. 되도록이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피하면 안 챙긴다 서운해하시고 같이 자리를 하면 저희는 챙겨주지 않으시고 모든 걸 형 부부에게 향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시부모님도 편애를 하고 거기다가 아주버님도 집안에서 떵떵거려서 그런 건지 형님도 저를 무시하셨어요. 형님이랑은 자주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대화를 할 때마다 무시한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였죠. 동서는 요즘 뭐 해? 남편 말 들어보니까 뭐 가족 사업 뭐 도와준다며? 뭐 가족 사업을 크게 해? 아니, 내 주변에는 다들 고학력자에 박사하거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자기 커리어 살리는 데 집중하는데 내가 보면 동서는 자기 커리어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애들도 엄마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잖아. 동서네 애들은 영 엄마 일 얘기는 안 하길래. 원래 엄마가 잘나면 애들이 알아서 막 주변에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 애들 따라 다르죠 뭐. 저희 애들도 제가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주변에 자랑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겸손도 있어야 하고 굳이 그런 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참 성격이 좋아. 그렇지? 주변에서도 약간 느긋하단 소리 많이 듣지? 애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진짜 순진한 건가? 애들도 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진짜 잘났으면 주변에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지. 조용한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동서, 괜찮아.
나는 주변에 전업주부 이런 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도 괜찮고 마트 아르바이트해도 본인 스스로 떳떳하면 괜찮아. 마치 본인이 아는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이제야 전 왜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아주버님에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시부모님에게는 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의 말을 믿지도 들어주지도 않으니 아예 입을 다문 거였죠. 저 역시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방법은 입을 다물고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를 두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대학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사 형님이 근무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박사 형님은 저에게 다가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동서, 설마 나 여기 박사로 있다고 여기 취업한 거야? 동서 여기 취업하면서 내 얘기한 건 아니지? 아, 진짜. 그런 거면 당장 그만둬. 어떻게 형님 이름 팔아서 취업할 생각을 해? 내가 이래서 가족들한테 어디 박사로 있는지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바로 가서 그만두겠다고 해. 나 동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동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취업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취업한 거 아니고 잠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여기 있다고 전혀 말도 안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서는 말하시는 게 더 주변에서 잘 아시겠네요. 저랑 형님 동서 사이인 거 티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차라리 모르는 척 하세요. 뭐? 와,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동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불쌍하게 안 볼까봐 괜히 자존심 내세우는 거야?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 세운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일단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취업할 곳 알아볼 테니까 당장 가서 못하겠다고 일단 말해.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참, 어이가 없네. 형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설거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저도 형님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기에 형님이 박사로 있다는 거 알고서 온 것도 아니고 저도 밝히고 싶지 않으니 가시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자존심 부릴 거야? 뭐 좋아. 내가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줄게.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려고 왔으면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닦아, 아줌마! 모르는 척하라는 저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식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랴부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제 팔을 끌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형님은 너무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조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회사가 지원하던 대학으로 봉사 지원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원래 제가 봉사를 해야 할 건 아니었지만 먼저 나서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급식실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걸 보고선 형님은 오해를 하게 된 거였죠. 회사 측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고 연계된 사업들도 많아 대학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이
저에게는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더욱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되었죠. 형님은 제가 무슨 손을 쓴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학교에서 내년 교수 임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동서가 설마 학교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고 말이야. 동서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멀쩡히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좋지 않은 감정 하나 가지고 자르라고 했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할 생각도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감정 하나 가지고 무섭게 잘랐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고작 그 정도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형님은 이사장 되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건가 봐요. 뭐?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무섭다.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나보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아는 척 안 하고 급식실 아줌마 취급해준 건데 뭐가 어때서?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형님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다 사람일 뿐인데 누가 누굴 무시할 자격이 있나요? 애초에 형님이 그런 마인드니까 교수 임용되지 않았다고는 생각 전혀 안 하시네요? 신기하게. 이유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직접 따지세요. 무섭다 하시면서 아직도 저한테 따지고 계신 거 보니 아직 무섭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기고만장함은 결국 본인 스스로 꺾고 말았던 거였어요. 대학 측에서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그동안 형님이 다른 학교 내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형님은 이후 교수 임용 채용에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형님은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는 아주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부창부수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며 인성 논란으로 지역 카페가 난리가 났죠. 서민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로 알려졌던 전문직이었던 아주버님도 인성 논란 입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기고만장했던 콧대가 꺾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잘 됐다며 모든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자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중간중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희가 연 끊은 걸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압박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간 그들이 한 짓을 함께 오픈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압박과 독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취업하려던 형님도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변호사였던 아주버님도 한번 꺾이고 나니 다시 재기하기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정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때 일을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을까 항상 조심해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때 일을 남편과 얘기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남편이 나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으로 저는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걸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나요? 재력, 외모, 성품 등등 우선시로 하는 게 아마 각자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보다 함께 살아갈 세월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 잘 선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살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할 당시 양가 집안은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경제적 기복이 크지 않았다면 시댁은 예전에는 아주 못 살았지만 시부모님이 엄청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과 집안이 자신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예전에는 저기 옆에 동네 있지? 거기에 판잣집들 모여있는 데서 살았었거든. 그때는 난방도 못 틀어가지고 한 방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 잠들기도 했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냈나 몰라. 엄마 아빠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우리 이렇게 결혼할 때 집 하나씩 해주는 게 소원이셨거든.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쁘시대.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항상 볼 때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나도 존경스러워. 당신도 당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부모님 부지런함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신은 평생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더 많은 걸 보고 자랐겠어. 나도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말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존경한다니까.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학교 가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진짜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다 복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울분도 많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랑 나도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놀랍네. 나였으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다면 마음속 울분이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당신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을 많이 존경했어요. 제가 봐도 시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하셨고 바쁘게 지내셨죠. 사치를 하시는 편도 아니셔서 늘 저축과 절약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고서 지내다 보니 존중의 방향이 올바른 건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아파트 모임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시부모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내 재산이야. 어차피 누나들이야 시집 갔으니 그 재산을 받겠어? 엄마 아빠도 나한테 물려줄 생각 하시겠지. 지금 사업도 아마 조금 있다가 나한테 물려주실 텐데 그럼 그게 다 내 거란 얘기지. 이제 봐봐. 내가 그 재산 얘기하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벌써부터 물려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여보 말처럼 시부모님 정말 훌륭하시고 재산도 많이 쌓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그 주제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여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도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 아까 봐봐. 내가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별로 흥미 없어 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라 하니까 눈이 확 달라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당신이 너무 그쪽 얘기만 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산 사람들 거의 다 부모님 재력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몰라?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겠어? 나중에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도 밖에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다녀야지. 시댁은 두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남편을 약간 우쭈쭈하며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막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내여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댁 식구들이 떠받들여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은 뭐 하나만 해도 시댁 식구들의 폭풍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죠. 어머님, 근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까도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칭찬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 한 번 했다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형님들이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렇게 잘했다 하시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매번 그러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워낙 못 살았잖니. 다른 애들은 밖에서 뭐라고 듣고 오면 같이 싸우거나 그랬었는데 쟤는 그걸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서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고 그러더라고. 워낙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면서 다닌다고 해야 하나?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얘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집안일도 뭐 하나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하나만 해도 엄청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사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일 한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둬. 걔가 그런 거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직 어린애라니까. 원래 남자는 애다 생각하고 대해줘야 돼. 하나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나중에 더 잘하지.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 아예 손도 안 댄다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또 하나 문제라면 남편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막말도 서슴없이 했죠. 보다 못한 내가 한마디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하루는 밖에서 밥을 먹다가 웨이팅을 하게 되었었는데
직원 실수와 기기 문제로 저희가 누락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바로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여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저 사람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방 문제도 해결됐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됐어?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지. 돈 내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 따위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안 오고 말지. 지네들이 와서 쓰라고 온갖 홍보해놓고 막상 와보니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으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시기를 못 겪어서 그래. 나처럼 힘든 시기 겪은 사람들이면 저런 식으로 대충 못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실수할 때 있잖아. 저 사람도 자기 실수 인정했고 기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설명했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당신도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힘든 시기 겪었으니까 이해 못할 행동하는 건 더 이해 못해주는 거지. 솔직히 저건 핑계야. 나라면 저렇게 실수는 안 하지. 내가 잘하니까 다들 나 칭찬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칭찬 안 받는 거 당신 들은 적 있어? 나는 절대로 저런 실수 안 해.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칭찬은 남편의 자존감이 과하게 자라게 만들었죠. 특히나 남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했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곤 했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랬지만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자신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와, 내가 살다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멱살 잡고 싸울 뻔했다니까.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일 못하면 집에나 있지 왜 꾸역꾸역 기어나와가지고 남한테 민폐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머,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막말까지 들었던 거야? 당신 일하는 사람들 거의 1년 넘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꽤 친해지고 서로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아, 그게 내가 뭐 잘못 봐가지고 실수해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중으로 체크하지 않고서는 나보고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어이없지? 뭐? 여보, 당신네 주문 하나 잘못하면 문제 커진다고 한 거 아니야? 물품들 조립해야 하는데 하나 부품 안 오면 완제품 나오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린다면서. 근데 그거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뭐 지네들이 잘 체크 안 한 걸 누굴 탓해?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집에나 가라고 하질 않나?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완전 인격 모독 아니야? 신고하면 이거 완전 처벌감인데. 남편은 내로남불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한 번 실수가 그냥 넘어갔으니 그때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막상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 남편은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두문불출했어요. 아무리 제가 나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묵묵부답이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놔두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방해했던 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남편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히 전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노만 차 있어요. 본인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곡해해가지고 이렇게 잘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오셔가지고 달래주시고 가시면 남편 정신 안 차릴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굶게 놔두니? 너도 네 남편 안 챙기는데 나라도 우리 아들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 아깝고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혼자서 마음앓이 했던 앤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속으로 마음앓이를 하겠니? 네가 제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반성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회사용만 하고 있는데 무슨 반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얼른 털어내고 일어나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몇 주 동안 저러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죠. 자기 친구들이랑은 통화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에휴, 어디 가서 말을 하겠니? 자존심도 센 애가 직장 그만뒀다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는 다 받고 있는 거지. 너한테도 가장으로서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당분간은 좀 둬. 네가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와서 쟤 챙길 테니까 그냥 둬. 정말 이해가 안 가도록 시댁 식구들은 비가 와도 바람이 쌩쌩 불어도 신혼집에 와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은근 편해서 즐기는 것 같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남편을 챙기기 바빴어요. 신혼 1년 차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1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대신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 2년 차가 되면서 전 친정 부모님을 이제는 신혼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계셔서 신혼집에 오시기 어려우셨는데 마침 시간이 되신다고 하길래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 아직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을 집으로 함부로 초대를 해?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섭고 숨이 턱턱 막혀서 안 나가는 거야. 남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 내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 상황도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초대를 해버릴 수가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저번 주에 당신 친구 만난 건 누구 만나고 온 건데? 당신 우울하다고 내내 노래하길래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 그때는 신나서 나가더니만 어디서 혼자 시간 때우고 온 거였어? 당신 그런 식으로 사람 비꼬지 마. 친구들이야 나랑 오랜 시간 봤던 애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다르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내가 너무 눈치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겠어?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 사람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나는 시댁 식구들 매일 보는 건 괜찮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시댁 식구들이랑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 우리 집 들락날락 할 때마다 당신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잘만 있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보고 뭐라고? 그건 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여기 당신 불편한데 오고 싶으셨겠어? 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오셔가지고서는 도와주고 그런 거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오니까 당신도 편했잖아. 편하게 일도 하고 거기다가 집안일도 다 해주셨는데 편하지 않았어? 그거랑은 다른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을 꺼내는 건데? 아무튼 나 장인 장모님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명절에 간다고 해. 전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몸이 안 좋아 못 본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은 참석을 안 해도 저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묵묵히 제 일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시댁 회사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또 남편 길을 살려주신다며 월급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보다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봤지?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업체 넘겨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당신 진짜 좋겠다.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잖아. 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편해. 사모님 소리도 듣고 내가 사장 되면 당신 직장 그만둬도 되고 진짜 좋겠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 당신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아직 일 그만두실 생각도 없으시고 기력도 좋으신데 무슨 벌써 당신한테 넘겨줘. 그리고 난 당신 사업 운영한다고 해도 내일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당신도 좋잖아. 사모님 소리 듣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직장 잘 그만뒀다 싶더라고. 그 회사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잖아. 나 정도면 회사 하나쯤은 운영을 해야지. 엄마 아빠도 내가 믿음직하니까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겠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 되면 지금이랑 딴소리 나올걸? 여보, 난 내일이 좋아. 내가 좋아해서 그 작은 월급에도 꿋꿋이 버티면서 일한 거고. 솔직히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다른 직장 구했겠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면서 이 일을 왜 했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사람 다 똑같아. 돈만 있으면 다라니까. 당신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지금이야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도 막상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을걸? 내가 장담해.
남편은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아는 양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겸손이라는 게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자만심이 높은 줄 모르고 커져갈 때쯤 시댁에서 집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어찌어찌 구하게 된 곳이 전에 살던 곳보다 2배는 더 큰 곳이었죠. 남편은 그것도 모두 자기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아빠는 진짜 아들 잘 만났네. 이것 봐봐. 아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넓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편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도 여기로 들어올까? 회사랑도 가깝고 이사 가는 김에 당신도 회사 때려쳐. 당신이 집안 살림하고 생활비는 엄마 아빠한테도 받으면 편하잖아. 여보, 그게 말이 돼? 여기로 이사 오면 나 출근 시간만 2시간이야. 어머님, 아버님도 겨우 집 구하신 건데 무슨 아들 잘 만나서 일이 잘 풀렸대?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사실은 이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에 말하고. 여기 오게 된 거 다 아들 덕이지 뭐. 그렇지 않니? 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마워 아들. 엄마랑 아빠가 호강하네. 이따가 누나들 온다고 하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던데 거기 가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 사실 시댁이 새로 들어간 집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절대로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전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니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다 시댁 이사 후 첫 명절날이 되었어요. 그날 3년 만에 부모님께서 정 신혼집 구경도 갈 겸 겸사겸사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죠. 남편과 시댁으로 가던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를 세우고선 저에게 내리라고 했죠. 야, 너는 꼭 오늘 같은 날에 너네 부모님 모셔야 되겠어? 아, 진짜 손발이 맞아야 사는 건데. 이번이 이사 후 첫 명절이잖아. 이번에 잘하면 엄마 아빠 사는 집 그거 네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명절날 친정 부모님 오셔가지고 밥을 대접해야 되겠냐고. 말이 안 통해서요, 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 너는 그렇게 돈이 많냐? 그 코딱지만한 월급 가지고 레스토랑이나 가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 신혼집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3년 만에 처음 오시는 건데 명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미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얘기를 드렸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 어떻게든 엄마 아빠 만나야 되겠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 만나겠다면서 명절을 시댁에 안 간대? 야, 너처럼 개념 없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집이 만만해? 너 우리 집 재산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나 딴지 걸고 이혼 사유로 만들 수 있어. 뭐? 이혼 사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여유 많아. 그건 알고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겨우 당신네 집 재산을 받겠어? 참나,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야, 됐다,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월급도 코딱지만하게 받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그리고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 시골 촌분들이 고기 맛이나 알겠냐? 그냥 대충 국밥 먹으러 가면 될걸. 야, 너랑 더 이상 촌스러워가지고 같이 못 가겠거든? 됐고, 너 알아서 네 부모 만나던지 말던지. 나는 내 부모 만나러 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다투다가 남편은 휴게소에 그대로 절 버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 분노에 차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지금 이삿짐 불렀으니 짐 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지금껏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저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다시 데리고 가세요. 아이고, 며느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네가 꼭 참아주면 내가 이번에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주렴. 아들 지금 여기로 온다니? 오면 내가 잘 달래서 보낼게. 아니 사실대로 내가 다 말해가지고 집에 가게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니?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있으시니 아들 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자기 잘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알아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아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잘났으니 지금껏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 줬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해.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짐을 빼라고 하면 우리는 어딜 가서 자고 산단 말이니.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고 며느라, 내가 오늘 아들한테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용서를 해다오. 아니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더 이상은 기회 없고요. 잘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 잘난 아들보다 못난 며느리니까 자리 비켜드리죠. 이제 저흰 남남이니 그 집에서도 나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부터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지금껏 그 수많은 기회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한다고요? 이젠 안 속아요. 온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싹싹 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집은 친정 부모님 건물이었어요. 사실 시댁 사업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였고 시부모님은 사업 수습도 안 되는데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려고 하니 결국 사업은 급속도로 망해갔죠. 시부모님은 하다 안 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차례 도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니 다시 잘 된다면서 기고만장했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그 어릴 적 남편이 가난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 너무 가여운 나머지 남편에겐 과도하게 자존심을 세워줬고 남편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인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뒤늦게 절 찾아와 빌었죠. 여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 엄마가 그냥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쩡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 아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장인어른 건물에서 사시는 거야, 그럼? 그럼 그 전에 살던 집은 어쨌는데? 그걸로 전세금 들인 것도 아닌 거야? 도대체 당신은 부모한테서 뭘 듣고 온 거야? 말했잖아. 너네 집 사업 다 망했다고. 원래 집 팔아서 그 돈이랑 우리 집에서 지원해준 돈이랑 합쳐서 겨우겨우 사업 살려놓았던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부모 안쓰러워서 살 집 마련해 준 거라고.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뭐? 시골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고기 맛이나 알겠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도 이건 당신이랑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실대로 안 말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만 있다고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 인성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안 도와줬으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긴 했겠니? 아마 그때 짓거린 말도 당신이 들을 말이라 생각하며 살았겠지.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 생각 죽어도 없거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네 부모한테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들이 겨우 집을 얻어줬는지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하신 돈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열심히 남편이 돈을 벌어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와서는 재결합을 요구하곤 있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결국 아들을 망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요즘 그 힘듦을 보상이라도 해주는지 좋은 일들만 계속 있네요. 한 가지 고민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저를 꼭 모시고 살고 싶다며 말을 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해도 같은 아파트 위아래라도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주변에서는 복 받았다면서 이런 아들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아들은 20년 전 재혼한 남편의 자식이었어요. 저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왔는데 아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전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남편과도 결혼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우리한테 아이는 준성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랑 아이를 낳고 싶다곤 했지만 난 준성이를 봤던 처음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자식은 준성이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정이 준성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을 것 같아. 아직 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배다른 동생이 생긴다는 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당신이 준성이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당신도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난 괜찮아. 준성이도 내 자식이지만
당신이랑 아이 낳고 싶어. 당신 닮은 아이 한 명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말했었나? 늘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잖아. 어둡고 칙칙했던 내 삶에 당신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당신을 닮은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도 물론 당신이랑 아이 갖고 낳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나에게 첫째는 준성이야. 당신이랑 연애할 때도 늘 얘기했잖아. 준성이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준성이 덕분이고, 우린 앞으로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들 열심히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만 생각하자. 그러려면 아이는 더 이상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여보,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준성이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이 아니고, 내 온 마음을 준성이한테만 주기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아이를 낳게 되면 내 마음을 또 나눠줘야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아들이 크고 나서 그때 돼서도 아이를 갖고 싶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준성이한테 집중하고 싶어. 남편은 아이를 더 낳길 바랬지만 전 아들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치모는 출산을 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한 번도 엄마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 아들에게 전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마음이 깊었는데 절 정말 잘 따랐고 속 한 번 썩여본 적이 없었죠. 다만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여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은 목욕탕에 손님들 많았지? 내일 연휴라 그런지 다들 목욕하러 많이 왔을 텐데 오늘 진짜 고생했겠네. 팔다리 좀 주물러 줄까? 우리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와서 그 고운 손으로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챙겨야 하는데 우리 준성이도 잘 챙겨주고 살림도 잘해주고 나야말로 정말 고맙지. 오늘은 몸 컨디션은 괜찮았어? 안 그래도 당신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아침에 준성이 밥은 먹고 나갔어? 오랜만에 아침 신경 좀 써봤는데 준성이가 잘 먹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누가 만든 건데? 바쁜 아침부터 어떻게 밥을 더 차리고 나갔어? 그냥 좀 더 자지. 준성이가 엄청 맛있게 먹고 갔어. 내일은 자기가 아침밥 하겠다고 말하고 잠들었어. 당신 참 좋겠다. 준성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챙긴다니까. 엄마 힘들다고 아까도 자기 전에 자기가 청소한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어. 낮에도 와서는 엄마 고생한다고 내내 청소하고 치우더니만 당신 오는 거 보고 잔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어차피 엄마도 집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랬어? 아휴, 내일은 아들이랑 같이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지? 그래서 오늘 집이 유난히 깨끗했구나. 당신 참 복 받았다. 그렇지? 주변에 물어보니
우리 아들 나이면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하는 애들 많다던데. 준성이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참 우리 복 받았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준성이도 사춘기 제대로 왔지 않겠어? 당신이 이렇게 사랑으로 준성이 키워줬으니까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 된 거지. 고마워. 내가 얼른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불행은 이내 찾아오고 말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나 아들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렇게 전 새신사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말대꾸를 해본 적도 없었던 아들이 한 번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 진학을 할 때였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준성아, 엄마는 아들이 꼭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이건 아빠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혹시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면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대학 갈 준비만 해. 이렇게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생각해 둔 것도 있잖니. 엄마 걱정으로 그런 결정하지 마. 엄마, 전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제가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끝까지 엄마 몫을 할 수 있게 해줘. 엄마는 네가 대학에 들어가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엄마 몫이야. 이걸 끝까지 해내야지. 못하면 나중에 아빠 만나서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끝까지 널 책임지겠다고.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네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했어. 이 약속 꼭 지키게 해줘. 알았지? 네가 정말 계획이 있어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가고 싶었던 대학은 꼭 가. 교신 깊은 아들은 절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자신이 생기를 책임지겠다며 나서기도 했어요. 수많은 대학 끝에 결국 아들은 대학에 갔지만 사실 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들을 제 곁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많이 챙겼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 입학금을 제외하고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자취를 하라고 방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먼 거리 통학을 하며 저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아들은 독립하지 않고 저를 챙겼죠. 엄마, 장 보실 때 제 카드 쓰시라니까 왜 안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저 매일 제가 알아서 마트에서 주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세금들 다 제 앞으로 빠져나가게 해놓았으니까 또 바꾸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바꾸면 저 진짜 전기도 펑펑 쓰고 물도 펑펑 쓸 거예요. 건강검진은 왜 날짜를 바꾸셨어요? 가는 날에 저 쉬어야 되니까 이번에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준성아, 엄마 아직 돈 벌고 있잖아. 엄마가 다 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 건강검진 하는데 왜 네가 쉬어? 그냥 일해도 돼. 괜찮아.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엄마 통장으로 자꾸 돈 보내지 마라. 알았니?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준성아, 너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는데 써야 돼. 엄마가 그만큼은 못 해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지. 나 결혼 안 할 건데요?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엄마는 아들 일찍 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구나.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랑 쭉 살 거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엄마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거 효도하려면 아마 내가 늙을 때까지도 다 못 해드릴 것 같은데요? 아휴, 준성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어. 아들아, 엄마는 네가 엄마 품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야. 엄마는 엄마가 스스로 잘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엄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날 걱정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하면 난 결혼 안 해야지 뭐.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독립하라고 집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이제는 편하게 제가 해드리는 거 즐기면서 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한테 다 보답해 드리려면 평생에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은 절 살뜰하게 챙겼는데 주변에서도 효심이 자자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이 너무 절 챙기는 바람에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아들은 한 번도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었죠. 아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생 저와 살 거라며 말했고, 전 제가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내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제 걱정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준성 씨 여자친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준성 씨한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준성 씨는 집에 저에 대해서 말은 안 했겠지만 준성 씨랑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찾아왔어요. 놀라셨죠? 어머, 아유, 미안해요. 준성이한테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네요. 얼른 들어와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준성이랑은 그럼 오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준성이가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저랑 만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 얘기는 항상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전 준성 씨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성 씨는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전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미리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그래요? 근데 준성이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준성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고, 나랑 같이 살아야 하거나 뭐 생활비를 줘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준성이가 워낙 효심이 깊은 애라 나랑 살아야 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님. 준성 씨가 그래서 자꾸 결혼 얘기 꺼내면 말을 돌렸나 싶네요. 솔직히 요즘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여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저한테 결혼 얘기 꺼내지 못했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밝았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싹싹하게 자라길래 좋은 여자친구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여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아,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요즘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찾아간 모양인가 봐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셨죠? 제가 잘 얘기해서 말렸어야 하는 걸 진짜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오래 만난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소개해줘서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엄마한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싹싹하고 성격이 좋더라. 딱 우리 아들 짝으로 제격이던데? 근데 왜 결혼 얘기 꺼냈는데 자꾸 말 돌리고 거절했던 거니? 혹시 너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와서는 그 얘기 했는데 엄마는 너 결혼하면 시원하게 혼자서 살 거야. 엄마도 이제는 혼자서 솔로 생활 즐겨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아들 내쫓으시려고요? 에이, 저 결혼해도 엄마랑 살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몇 달 만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좋은 마음은 있는데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이 바쁘기도 하고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결혼 얘기도 꺼낸 거예요? 아니 뭐 결혼 얘기를 꺼냈다기보다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싹싹한데 왜 고민을 하니?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다면서. 엄마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렇게 싹싹하고 성격 좋은 여자 많이 없어. 엄마는 오늘 보니까 딱 마음에 들던데? 그 뒤로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혼자서 우리 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와서는 저랑 같이 수다도 떨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들은 중간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눈치였지만 사실 전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를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저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엄마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성 씨 없이도 오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인사드려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저 사실 준성 씨랑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어머님.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너무 이르다곤 하지만 전 지금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미영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즐겁고 좋아. 준성이는 둘째치고 솔직히 나이차 많이 나는 아줌마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잖니. 나도 미영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준성이가 워낙 신중한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준성 씨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아직은 아니라고만 하고
혹시 어머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준성 씨는 어머님 걱정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저도 준성 씨 마음 이해하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결혼해도 괜찮다고요. 어머, 준성이가 자꾸 내 얘기를 하는가 보구나.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어. 준성이가 워낙 효자여가지고 내가 준성이랑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준성이도 결혼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야. 아들의 여자친구는 내내 결혼 얘기를 꺼내도 아들이 자꾸만 거절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아차 싶었는데, 아들이 저 때문에 걱정이 많아 결혼을 주저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죠. 전 일찍 들어온 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난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요. 여자친구는 저랑 일찍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다면서 만나자고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결혼하자고 졸라대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엄마한테도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사실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 혹시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결혼을 주저하는 거니? 엄마가 혼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준성아, 엄마는 준성이가 새롭게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물론 네가 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미뤄두거나 생각이 없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주저하는 거라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바라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엄마가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전 지금도 예전 생각이랑 변한 게 없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독립하고 혼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평생 엄마 아들이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 결혼 안 할 생각이고요.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뭐 그거랑 별개로도 결혼을 아직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홀어머니 외아들이면 주변에서 다들 부담스러워 할 텐데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성격도 좋잖니.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면 엄마는 마음에 들어. 혹시라도 마음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잘 생각을 해보렴. 몇 달이 더 지나고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예비 사돈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좋아하셨죠. 당장 상견례를 치르자면서 먼저 연락이 왔지만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바로 집 상황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에게 말을 하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이 찾아오고 예비 사돈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화기애애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어요. 미영이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듣기로는 준성이가 친자식은 아니라던데 그럼 다른 자녀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미영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본인을 통해서 들었던 건 아니라서 말이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자세한 얘기 좀 들을 수 있나요? 아,
준성이는 제 친아들은 아닙니다.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제 자식이 된 거죠.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요. 보시다시피 아들이 알아서 잘 커주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제 고향으로 가서 따로 살 생각이고요. 준성이한테 다른 형제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러신가요? 뭐 그렇다면야 걱정은 없습니다만 사실 사이만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착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홀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아시죠? 아마 사이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미영 양이 사돈댁을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미영 양이 참 성격이 좋아서 좋습니다. 아이들 결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드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뒤 집이며 가구, 가전이나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자며 안사돈이 저를 불렀어요. 아들에게는 자세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들 결혼을 위해 남편 사망보험금과 월급을 모아둔 통장이 있었고 거기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안사돈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어요. 사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번에 상견례 할 때는 사이도 있고 딸도 있는 앞이라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었는데 사돈께서 우리 사이 친모도 아니시고 거기다가 사이 부친께서 살아계신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사이 엄마 노릇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로서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사이가 다니는 사무실도 저희 집안 쪽 사무실인 거 아시죠? 우리 아니면 사이는 잘 되지도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들,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남편이 곁에 없긴 하지만 제가 남편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보시기에는 친모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입양까지 다 한 상태라 서류상으로도 아들은 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실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주변에서는 알면 안 되죠. 뭐 좋은 거라고. 하여튼 친모는 아니시니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간섭할 일은 적으시겠죠? 명절이나 이런 때에도 굳이 며느리 부려먹겠다 그러시지도 않으실 테고 솔직히 비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키우셨다만 낳으신 것도 아니실 테니 결혼하고서까지 끼고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들을 곁에 끼고 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아들 엄마이니 엄마 노릇은 끝까지 해야 되겠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혹시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바로 말하려고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사회 직업 빼고는 다 뒤처지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 엄청 감지덕지라는 거 아실 테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위가 집은 해오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예단까지 다 하는 건 웃기다고 생각해요. 가구나 가전도 사돈께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저희 아니면 그 집안으로 시집갈 여자 없잖아요? 네? 제가 친모가 아니니까 기울어지는 집안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집부터 가전, 가구 이런 거 싹 다 저희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안사돈. 제가 미영양 안사돈 닮아서 성격 좋다고 말했었죠?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저 우리 아들 친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가 집을 해가니까 가구나 가전은 그쪽에서 해오셔야죠.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상의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화나네. 그러지 말고 저희 정식으로 다 갖춰서 합시다. 예물 예단 이런 거 정하시죠.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네. 사이가 워낙 사람이 착하고 둔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당신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계모 주제에 아들로 장사하려 드네. 왜? 아들 장가 가면 며느리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친아들도 아니면서 무슨. 아들 장가 보내면 이제 계모짓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자기 핏줄도 아닌데 아들 앞날 방해하지 말고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세요. 자기가 방해물인 걸 모르네.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왜 아들 방해물이야? 딸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어떻게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대를 해? 당신이야말로 장사하려고 드는 거야? 제가 소리를 치자 예비 안사돈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죠. 경악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예비 안사돈은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핏줄도 아니면서 핏줄인 척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뭐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보세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 변호사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들 장가라도 보내려면 이제는 핏줄인 척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늙을 때까지 호래비로 만들 거야? 어차피 우리 아니면 당신 아들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해. 예비영아, 넌 꼭 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엄마, 조금만 참아.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테니까. 아주머니,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들이 자꾸 아주머니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좀 말아 처먹었어야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세요, 아주머니? 어차피 떠난다고 해서 말하는 건데 핏줄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 죽고 나서도 이렇게 끼고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남들이 보면 엄청 오해한다니깐요. 아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컸는지 알아요? 그거 알면 이렇게 소리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아주머니. 에휴, 변호사나 되기에 망정이지. 뭐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 변호사나 됐기에 우리랑 결혼하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평생 장가는커녕 여자 한 번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물러나세요. 어차피 아들이랑 살 생각도 없다면서요. 고향으로 가시고 아들이랑은 이제 그만 보시고. 안사돈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둘이서 희죽희죽 웃으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하며 서 있던 찰나에 제 앞으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고선 두 사람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사돈 면상에 서류 한 장을 날렸죠. 보니 고소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 사기? 자네 이게 도대체 뭔가?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이 종이 쪼가리를 얼굴에다 들이대? 자네 우리 미영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미영이랑 결혼은커녕 더 이상 못 만나네. 알고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고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형편 없었네요. 사기죄로 당신네들 다 고소했으니까 조사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거 모욕죄로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엄마? 참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엄마라고 하는 자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뒤에서 사람들이 자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우리가 그거 커버해 주느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알고? 자네 그거 알면 나한테, 아니 우리 미영이한테 그렇게 못해. 자네 모든 문제들 다 떠안고 감싸준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애초에 저한텐 문제가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당신네는 피가 섞여서 대대로 사기치나? 그럼 사기꾼 집안이랑은 더더욱 엮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커버 쳐준다고 내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녀요? 어디 한번 사실 확인 좀 해봅시다. 사실은 이러했어요. 안사돈이 말했던 아들네 회사는 사돈 가족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들 회사 직원만 사돈의 친척이었을 뿐 전혀 연관이 없었죠. 애초에 아들과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아들이 홀어머니 외동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소개를 해줬던 거고,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소개를 받았던 거였어요. 아들의 여자친구 집안은 대대로 사기를 치던 집안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변호사인 아들을 사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인데, 그게 들통날까 싶어 빨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저에게 저런 압박까지 한 거였어요. 빨리 결혼을 하고 저를 떼어내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결국 저 사람들은 제가 아들에게 걸림돌일까 걱정하던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두 모녀는 사기 행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도 받게 되었다더라고요. 한동안 전 이 사실을 알고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친모가 아니기에 걸림돌이라는 마음은 버리고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다는 뿌듯함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건 제가 아닌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하게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히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